자, 지금부터 C 언어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수업에서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은 연산 결과나 입력값에 따라서 처리 방법을 바꿔야 할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실행 문장을 선택할 수 있는 구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구문을 제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어문은 크게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나누고요. 제어 문장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따라서 어,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프로그램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행 흐름을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우셔야 할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어문의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는데, 먼저 조건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이 어느 특정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과 그 저장하는 공간을 어떻게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했고, 그렇게 선언되어 있던 데이터를 어떻게 연산 처리해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실 내용인데요. 일단 키보드로 3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고요. 그 입력받았던 내용들을 합을 계산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코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메인 함수로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메인 함수에 문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메인 함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블럭으로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개의 정수를 키보드로 받아서 저장해야 하니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얘기했고, 이때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코드상에 보시게 되면 변수 A와 B와 C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 이때 이 변수 안에 대입되어지는 데이터의 타입은 자료형이죠. 정수형으로 선언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이 A, B, C를 총합을 낸 다음에 평균을 내야 되죠. 그러면 평균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변수는 average라고 놨고, 이때 average의 데이터의 타입은 우리가 보통 어떠한 값들을 총합을 내서 나누기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머지가 안 생기는, 그러니까 나머지에 없이 목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들은 목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까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료형이 실수형으로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에버레이지는 W형의 자료형, 즉 실수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선언했으니까요, 변수의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변수 안에 대입 연산자를 써서 어느 값이 그 변수 안에 저장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변수에 저장되어져 있는 값은 그냥 저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장된 내용을 어딘가에 재활용을 하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어디 메모리 공간에 항상 올라가 있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지고, 그 할당된 곳에는 메모리의 주소가 부여가 됐고요. 그 주소가 바로 의미하는 내용이 변수명이 되겠고, 그 메모리 공간의 사이즈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즉 정수형이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의 크기로 정의되어져 있고, 그 정의되어 있는 곳에 대입 연산자를 이용했던 값이 저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UI 화면단을 만들기 위해서 printf, 이거는 출력 문장이죠. 근데 이 출력 문장은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주는 이 내용이 어딘가에 있으니 이 내용을 그대로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즉 printf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해시태그처럼 사용하는 샵 include 포함을 시켜라 standard input output header 파일 stdio.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링크를 걸어 놓은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전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처리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컴파일, 즉 빌드를 하시고 빌드에 의해서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exe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용자가 결과를 볼 때는 exe 파일을 실행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셨던 것처럼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에 include라는 것에 의해서 표준 입출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헤더 파일이 정의가 되어 있는 곳을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화면에 찍습니다. 그래서 정수 3개를 차례대로 입력하시오라고 해서 화면에 나오고 나면 이제 키보드 상으로 입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럼 키보드 입력으로 받기 위한 문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scanf 문장이죠. 자, 스캔F에서 입력을 3개를 받습니다. A, B, C를 받아요. 그래서 A, B, C를 받을 때 정수형으로 받으니까 %D 데시말, 그 다음에 %D 데시말 10진수, %D 데시말. 자, 근데 이 세 가지 수가 바로 뭐냐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A와 B와 C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선언되는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지고,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그 메모리 중에 어느 특정된 메모리에 주소값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소값을 찾아가라라고 해서 A, B, C 앞에다가 간접, 참조, 연산자인 %를 넣어준 거예요. 이걸 넣어주지 않으시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평균을 내야 되는데 평균은 어떻게 합니까? ABC의 총합에다가 해당되어지는 숫자, 즉 3개의 수를 더해서 평균을 낸다는 얘기는 3개의 수의 합에다가 3으로 나눠줘야 되죠. 따라서 average라는 변수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나누기 3개의 수니까 3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주면 그 값이 average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변수에 선언되었던 데이터 타입과 대인이 염산자를 썼을 때 오른쪽에 대입되어지는 값의 타입이 서로 같아야 되죠. 따라서 average가 실수형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무슨 타입이 돼야 됩니까? 실수형 타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형 변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A, B, C가 정수형인데 얘를 무슨 타입으로? W형으로 바꿔준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에버레이지 안에 A, B, C의 값 총합에다가 나누기 3을 해주게 되면 평균값이 에버레이지로 들어가고, 자, printf 문장에서 문자열 평균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레이지를 찍어야 되는데 소수점으로 찍어야 되니까 %lf로 해서 그 값이 화면에 출력되게끔 하는 문장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요 예제를 코드를 작성하시고요. 항상 주성문은 기본적으로 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숙제를 내실 때 보면 주성문을 안 다셨는데 주성문을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순서도도 그려주시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곳에서 순서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 순서도를 꼭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추가를 시키는데 여기에는 지금 총점이라는 부분들을 정의를 안 하고 갔습니다. 자, 대신에 제가 여기 그 변수 ABC 정수 타입으로 선언하고 나서 그 밑에다가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시켰어요. 얘가 총합이에요. 제가 주성문으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토탈에 대한 내용이, 자, 코드에 보면 스캔F 문장 바로 밑에 주성문 또 하나 달아져 있죠. 토탈은 ABC, 입력 받아들여지는 ABC에 대한 합을 토탈에다 넣고요. 그럼 에버레이지에서 평균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됐습니까? 토탈 나누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 중에 토탈 값을 먼저 A, B, C에 대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합계에 나누기 3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 문장 코드를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수정된 결과값에 대해서 화면을 캡처하고 실행 내용을 워드에다가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에서 보셨듯이 키보드 입력으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을 때는 스캔f 함수라는 걸 쓰죠. 그래서 즉 스캔f 함수는 키보드에서 입력된 값을 변수에 저장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변수의 형태에 맞는 변환 문자를 사용하고 그 변수 앞에는 해당되어지는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 그 주소값을 찾아서 지금 현재 키보드로 입력되어지는 값이 저장되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소로 찾아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호가 바로 %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scanf 함수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단 문자열 입력은 캐릭터의 배열을 사용하는데 요 나중에 배열은 나중에 또 따로 배우시겠습니다. 변수 안에는 보통 하나의 값만 저장이 되어지는데 지금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의미를 얘기해요. 그러려면 동시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값들이 막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안에 만약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어떤 a라고 하는 변수 안에 3, 4, 5, 6, 7, 8 이와 같은 수들이 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저장하고자 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걸 쓰고요. 그 배열 안에는 저장되어지는 그 원소의 수, 즉 대입되고자 하는 값의 수, 개수만큼을 메모리 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그 안에다가 데이터 값을 넣는 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는 그 배열 앞에는 문자열 입력을 할 때 캐릭터 배열 앞에는 %를 지금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해서 어떤 특정된 수, 정수가 됐던 실수가 됐던 이런 것들은 변수 앞에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때 %라고 하는 기호를 넣지만 캐릭터 배열을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입력을 받을 때는 앞에다 %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이 있고요. 정수형은 short나 인티저, long 타입이나 long 타입이 있고요. 우리는 보통 인티저 4바이트짜리를 쓰게 되고 이때 입력 변환 문자는 %d를 씁니다. 이 뒤에 %u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unsigned라고 해서 부호가 들어가 있지 않는 타입으로 써라. 정수형은 원래 양정수가 있고 음정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정수로 받지 않고 처리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unsigned라고 하는 %u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로트, 더블형, 롱 더블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더블을 쓰죠. 8바이트짜리 씁니다. 따라서 실수형으로 더블형을 쓸 때는 8바이트짜리에 LF라고 하는 입력 변환 문자를 쓰죠. 만약에 F만 쓰게 되면 플로트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문자는 캐릭터고요. 캐릭터는 1바이트짜리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C로 이제 처리하게 되죠. 입력 변환 문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자열은 캐릭터 타입의 배열 타입을 선언하고요. 요거는 크기가 들어가는 입력의 그 캐릭터의 크기가 변하니까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입력 변환 문자는 %S로 처리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변환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변환 연산자는 P연산자가 한 개이고요. P연산자의 값을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수를 실수로, 실수를 정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형변환 연산자를 사용해서 P연산자의 형태를 바꿀 때는 P연산자의 값을 복사하여 일시적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메모리에 있는 P연산자의 형태는 값이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라인에요.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A라는 변수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변수 A에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죠. 자, 5번 라인에는 더블 타입의, 즉 실수형이죠, 변수 B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5.5라고 하는 값을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켰어요. 자, 6번 라인이 이제 문제인데, 6번 라인에 보게 되면 C라고 하는 변수를 실수형으로 선언했고, 이때 이 실수형은 A 플러스 B라고 하는 연산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A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정수형 타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 B에는 실수형 형태의 5.5라고 하는 값이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을 처리하게 되면 A가 정수형 10입니다. 그리고 B가요 실수형 타입이에요. 그런데 C라고 하는 타입이 바로 뭐냐면 실수형 타입이죠. 그러니까 이때 A라고 하는 정수형 타입 플러스 실수형 타입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P 연산자가 형태가 다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큰 형태의 자료용을 가지는 연산의 그 값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따라서 만약에 6번 라인에 있는 더블형의 C라고 하는 변수에 A라고 하는 변수, 즉 A라고 하는 것은 정수형 타입의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B는 실수형 타입의 5.5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연산을 하게 되면 실수형 타입의 C라고 하는 곳에는 15.5라고 하는 값이 이제 대입이 되어지고, 따라서 7번 라인 안에 프린트 문장에서는 변수 C에 대입된 값 해놓고 출력할 때 출력 변환 연산자에 보시게 되면 소수점 첫째 자리로 해서 실수형으로 찍어라 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C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형 변환 연산자는 P 연산자의 값을 원하는 형태로 자료용을 변환시켜 주는 거고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메모리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변수에 대입된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메모리 공간 안에 있는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형 변환 연산자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로 시작했고요. 변수 A와 B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A와 B의 변수의 자료형은 정수형, 인티저형이고요. 그 다음에 레스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레스는 데이터 타입이 실수형, 더블입니다. 이때 레스는요, 연산을 하나 하게 되는데 A 나누기 B를 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A가 20이고요. B가 3이 되니까 20 나누기 3이 되고요. 정수형의 나누기 연산을 하게 되면 목만 구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목만 계산이 되죠. 그런데 소수점 이하까지 값을 구한다고 하면 연산 대상자의 값이 정수가 아니라 실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전부 다 정수형 타입인데 이걸 나눠서 레스라고 하는 치수형 형태로 바꾸려고 하니 A와 B 역시도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실수형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 주셔야 되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형 변환 연산자라는 거죠. 이건 A라는 값 자체를 실수형 타입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 연산을 할 때 일시적으로 형 변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A와 B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한 것처럼 더블 A와 더블 형태, 즉 실수형 A와 실수형 B로 일시적으로 변환을 시키고 그 나누어진 내용들을 레스라는 값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왜 A와 B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티저형, 정수형 타입으로 선언하지 않고 더블형으로 선언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A라고 하는 값하고 B라는 값이 지금은
정수형 타입인데 정수형 타입을 나누기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어,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나머지가 발생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나머지가 발생되어지는 것 때문에 만약에 A와 B라는 것을 실수형으로 선언하게 된다면 A와 B가 정수형일 때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지는 메모리의 사이즈는 4바이트인데 만약에 실수형으로 하게 되면 A와 B가 8바이트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머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A와 B를 8바이트형으로 해서 실수형 타입으로 선언하면 되지만 만약에 정수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A와 B에 대해서 4바이트씩 메모리 공간에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A와 B를 나눴을 때 몫이 발생이 되어지고 나머지가 발생이 안 되어지게 되면 그냥 정수형 타입으로 쓰면 되지만 만약에 나머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가 발생할 때만 형 변환을 시켜서 그 메모리 공간을 활용을 시킬 수 있으면 더 프로그램이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코드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과 같이 A가 20, B가 3이라고 하는 대입값으로 됐을 때는 나머지 그때는 더블형으로 해서 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A가 20이라는 값으로 대입이 되어 있고 B가 4라고 하는 값으로 변환이 되어 있으면 20 나누기 4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때는 정수형으로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연산을 이제 하냐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의 효율성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그 해당되어지는 값들에 대한 형 변환을 쓰시게 되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A라는 변수가 지금 정수형 타입인데 이 정수형 타입에 레스라고 하는 것을 대입을 시켰는데 이 레스가 뭐죠? W형, 실수형이에요. 근데 A라고 하는 것에 레스라는 것을 대입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형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A가 정수니까 레스형의 자료형도 정수형으로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 변환을 시킨 거죠. 인티저형, 정수형 타입으로 레스라고 하는 타입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레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었을 때는 W형이니까 지금 형태 이 A라고 하는 곳에 레스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을 때 레스가 W형에서 인티저형으로 완전히 메모리 공간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연산을 할 때만 레스라는 값이 인티저형으로 해서 변환이 돼서 A라고 하는 변수에 그 해당되어지는 값이 저장 대입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A라는 변수 안에다가 레스라는 값을 한번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결과값으로 출력을 하시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따라서 자동형 변환이 있는데요. 앞에서 하셨던 내용들은 자동형 변환이에요. 그러나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형 변환을 시킬 때는 그 변수 앞에다 이렇게 자료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연산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P연산자가 2개 이상이라면 P연산자의 형태는 같아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컴파일러는 컴파일 과정에서요, P연산자의 형태가 다르면 형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자동형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는 묵시적인 형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형 변환은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있는데요. 크기가 작은 값이 큰 값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여러분들 정수형 더하기 실수형 이렇게 됐을 때 자료형이 큰 게 실수형이니까 앞에 있는 정수형이 실수형으로 자동으로 형 변환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 변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강제적으로 형 변환을 시켜준 거라는 거죠. 따라서 레스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W형의 A와 W형의 B는 강제적으로 형 변환을 시킨 거예요. 자, 이 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코드를 작성하시고 주성문 다 처리하시고요. 실행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어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처리되어지는 과정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은 연산 결과나 입력값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바꿔져야 할 때가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실행 문장을 선택할 수 있는 구분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는 항상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어느 특정된 연산을 처리하는데 이 연산을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바로 제어 문장을 써서 이제 작업을 처리하시면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if 문장. if 문장은 이제 조건문이죠. 혹은 if else 문장. 만약에 조건식이 들어가고 그 조건식이 맞으면 if 문장 안에 선언되어 있던 실행 문장을 선언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게 되면 이제 else 문장으로 해서 반대되는, 즉 참이면 if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 실행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조건이 거짓이라면 else 문장으로 이제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if else 문장에 다시 if else 문장이 이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 선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if else 문장에 다시 if else 문장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문이고요. 즉 조건에 따라서 어떤 실행 문장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문장을 실행하거나 했을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조건문이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제어 문장을 처리하는데 그 제어 문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처리할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경우죠. 예를 들자면 1서부터 100까지 합을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1 더하기 2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해야 되고요. 다시 그 값에다가 4를 더해야 되고요. 언제까지 더하게 될까요? 100이라는 값을 다 더할 때까지 계속 그 누적되어지는 값들을 계속 연산을 처리해야 되겠죠.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반복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그렇게 제어 문장에 의해서 문장을 수행하다가 더 이상 반복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이제 나가야 되죠. 굳이 조건까지 해결이 됐는데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까지도 해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분기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다뤄지는 이 제어문이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된 조건을 따라서 제어하기 위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어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이 있고요. 이때 조건문은 if로 시작을 하게 되죠. if는 조건식이 참이면 수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처리했을 때 또 다른 if를 쓰시거나 아니면 else 문장을 쓰시면 돼요. 자, 같은 내용으로 해서 또 하나 조건문을 처리하는 것 중에 스위치 문장이 있습니다. if 문장은 조건식이 들어가지만 스위치 문장은 정수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수값에 따라서 수행할 문장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은 B, 뭐 70점 이상이면 C,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니까 90점서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80점서부터 89점까지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if하고 if else 문장 같은 것들을 쓰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A 학점은 평점이 몇 점이냐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성적이 문장의 캐릭터로요, A라고 하는 것이 학점이 들어오게 되면은
4.0. 만약에 B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 3.0, C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 2.0.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값에 따라서 수행할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스위치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문장이 있습니다. 조건이 참인 동안에 어떤 연산식이나 아니면 어떤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서부터 100까지 더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값들을 계속 연산을 수행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죠. 이때는 이제 for 문장을 쓰거나 while 문장을 쓰거나 do while 문장을 쓰는데, for 문장은요, 반복시키고자 하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것이 이제 for 문장이고요. while 문장은 조건식에 의해서 그 조건이 맞을 때까지만 도는 거예요. do while 문장은 일단 무조건 한 번은 반복을 처리합니다. 문장, 실행 문장을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돌 때는 while 문장에 들어가 있는 조건식이 만족해야지만 반복문이 처리가 돼요.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분기문입니다. 분기문은요, 만약에 아까 위에서 반복문을 처리하다가 혹은 조건문의 스위치 문장을 처리하다가 어느 특정된 조건에 이제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어떤 반복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1부터 10까지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1부터 5까지만 돌았는데 조건에 이제 맞아요. 더 이상 이제 나머지 6, 7, 8, 9, 10을 이제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반복문을 탈출시킬 때 쓰는 것이 이제 브레이크문이고요. 컨티뉴 문장은 반복문을 수행을 하다가요, 어느 특정된 문장을 만나게 되면, 컨티뉴 문장을 만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go to 문장은요, 어떤 반복문을 수행하다가요, 얘는요 그냥 바로 점프하는 거예요. go to, 말 그대로 go to 라고 해서 어느 특정된 문장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걸 얘기하죠. 다음은 return 문장이 있습니다. return 문장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보게 되면 메인 함수에다가 맨 끝에 보게 되면 return 이렇게 쓰는 곳이 있죠. 이거는 보통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메인 함수를 쓰다가 메인 함수의 어느 특정된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printf나 scanf가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쓴 함수로 이제 호출, 이제 점프를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함수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메인 함수로 있는 호출된 곳으로 리턴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리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어 문장에 대한 요 프로그램의 순서를 제어하기 위한 이 문장의 종류들, 여러분들 꼭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어문 중에 조건문 중 가장 기본적인 if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if문은요, 말 그대로 제시한 조건이 참이면 그 아래 조건 바로 밑에 있는 실행 문장을 실행하고요, 거짓이면 실행하지 않는 형태의 조건문으로 문장이 이동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어떤 시각적으로 표시된 것이 있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순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아마 이 내용을 배우셨을 거예요.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 제가 과제를 드리고 예제를 드리면 그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 알고리즘으로 해서 문장을 작성을 하시고 프로그램 설계를 하신 다음에 코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조건문이 있어요. if 조건문이 들어가고 그 안에 참이면 명령문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if 문장이 있고 비가 내린다 라고 하게 되면 비가 내려요. 내려서 참이면 우산을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 실행 문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리면 우산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걸 이렇게 쓰여진 내용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도식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자, 처음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스타트를 하다가 이제 기본 문장을 만났는데 조건문을 만났어요. 이 조건문이 참이면 명령문으로 내려가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건문을 false 값을, 거짓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바로 밑으로 해서 다른 문장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해서 지금 했던 내용들을 맨 오른쪽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하는데 비가 내립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는 것이 참이면 우산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false 값을 나오게 된다면
우산을 준비한다라는 게 아니라 실행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문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 if문은요,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실행문을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쉬운 내용들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과 코드를 보시면서 if 문장에 대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시작을 했고요. 4번과 5번 라인에 a와 b라는 변수를 정수형 타입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때 a에는 20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시켰고, 그 다음 5번 라인에 b는 0이라는 값으로 대입을 시켜서 초기화를 시켰어요. 자, 7번 라인에 if 문장이 나왔습니다. if 문장이 조건식이 나왔는데 a가 만약에 10보다 크다면 이라고 해서 조건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 되면 9번 라인에 있는 b라는 변수에다가 a라는 값을 대입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 a라는 값이 지금 4번 라인에 변수에 20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가 10보다 크냐? 20은 당연히 10보다 크죠. 그러니까 조건이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번에 있는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라는 값, 즉 20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대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2번 라인에 출력 문장을 하게 되면 프린트 문장에서 a 그냥 일반 문자열로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환 문자죠. 출력문에서의 변환 문자 %d 이건 10진수니까 10진수 형식으로 찍어라 하니까 a를 먼저 찍고요. a 값이 20이죠. 그 다음에 b 하고 난 다음에 %d 이거 출력 변환 문자 10진수로 찍어라. 그건 이제 b로 찍는 거죠. 따라서 결과 값으로 찍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실행 결과 뷰 콘솔에 보시게 되면 a가 20, b가 20으로 해서 찍히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if문은요,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하면 되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고 if문을 그냥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는 if els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문은 조건문이 참인 경우와 그 다음 거짓인 경우에 수행할 문장을 따로 정의하는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if 문에 조건문이 들어가고요. 조건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참이면 명령문 1을 수행하는 거고, else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 2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랫부분을 보시면 만약에 비가 내린다 라고 하는 조건에 참이면 우산을 준비한다라는 이제 문장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처음에 스타트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만나는데 조건문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조건문에서 true값이면 명령문 2를 수행하는 거고, false 값을 만나면 명령문 2를 수행을 해서 그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종결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순서대로 작성해 봤습니다. 자, 스타트 프로그램 시작하고요. 자, 비가 내리는데 만약에 true 참이면 우산을 준비한다라는 문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end로 해서 문장이 종결되면 되고요. 만약에 비가 내리는데 지금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false 값을 만나게 되면 우산을 준비 안 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end 내용으로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if else 문장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if else 문장 안에서는 else에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else 부분을 실행하게 되므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행하게 되고요. 또한 if else 문도 기본 if 문처럼 실행문이 한 문장인 경우에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생략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if 문장 안에 조건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if의 참인 경우에 해당되어서는 시작과 끝, 그 안에 있는 블럭을 꼭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else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if문에 조건문에서 실행해야 될 문장이 하나라면 지금 이렇게 블락으로 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부분들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래는 명령 if문 안에 조건문이 나오고요, 명령문을 수행할 때 한 줄 이상이면 무조건 중괄호로 열어서 블락으로 이렇게 묶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 코딩 하시다 보면 그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if문의 조건문이 나오고요, 중괄호로 열고 닫아서 실행 문장을 그 블락 안에다가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lse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else 문장에 해당되어지는 실행문을 처리할 때는 항상 이렇게 블락으로 열고 닫아서 그 블락 안에서 명령문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나중에 명령문에 대해서 한 줄 이상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고 항상 블락 안에다가 그 문장을 작성해서 코드로 작성하시게 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화면에 먼저 콘솔 뷰입니다.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화면 나오고요. 이제 정수를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20이다 라고 하는 정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래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입력한 정수 20은 양의 정수입니다 라고 해서 화면에 결과값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수값을 넣었는데, 정수값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있죠. 그리고 0이 있고요. 그래서 정수값을 입력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래 실행 결과값이 입력한 정수 마이너스 10은 음의 정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나와 있는 화면의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겠죠. if else문을 사용해서 입력된 정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f else 문장은 무조건 조건 중에 참 아니면 거짓, 이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줬을 때 입력되어지는 값이 정수라면 정수를 찍고요, 정수값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뭐가 돼요? 음수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0 값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또 다른 하나를 두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양수와 음수인지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고요, 앞에 여러분들 예제를 보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용하시게 된다면 지금 이 과제 2번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던 순서도 있죠. 그리고 순서도 전에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알고리즘이 있고요, 순서도 작성하시고 코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에 주성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빌드를 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실행 파일이 나오는 결과 내용 화면 캡처해서 여러분들의 숙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 과제 2번 하실 때 그리 어렵지는 않으셨죠? 항상 여러분들 지금 하셨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아니면 조건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정수값을 입력하시오 하면 똑같죠. 자, 여기에다가 정수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입력한 정수값이 나오고요, 즉 33이라는 것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되어지면서 3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때 앞에서는 양의 정수입니다, 음의 정수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홀수입니다. 즉 입력해서 들어갔던 그 정수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3을 넣었더니 33은 당연히 홀수이죠. 홀수라고 하는 값입니다 라고 해서 화면에 출력이 되어지고요.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22라는 값을 넣었어요. 했더니만 22는 입력된 정수 22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나오죠.
따라서 지금 내용은 if else 문장을 사용해서 입력된 값이 입력된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도를 그려보면 한눈에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나올 거예요. 자, 순서도 스타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을 넣어주죠. 스캔F 문장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가죠. 만약에 스캔F로에서 들어오는 값이 짝수이면, 그렇지 않으면 홀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짝수하고 홀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로 나누어지면 되죠. 2로 나눠서 0이면 짝수가 되는 거고요. 2로 나눴는데 만약에 나머지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홀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앞에서 하셨던 과제 3번을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4번 라인에 C 언어는 메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메인 함수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기 위한 어떤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정수형으로 input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되었던 값에 대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아니면 무슨 값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기 위한 result라는 변수를 썼습니다. 입력되어진 값이 정수이므로 정수를 입력을 받기 위한 input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결과값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정수를 처리할 거니까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얘네 둘 다 정수형 타입이죠. 꼭 변수를 선언할 때는 잊지 말아주세요. 변수가 선언되는가 동시에 메모리 공간으로 할당이 되어지고, 그 메모리 공간 안에 특정된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이 할당이 되어졌어요. 그 할당된 주소의 값이 바로 이 변수명이 들어가는 거고, 이때 그 할당되어진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데이터 타입이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니까 4바이트의 크기로 들어가고, 그 안에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갔던 값이나 아니면 대입되었던 값이 저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6번 라인에 먼저 화면이 나와요. 프린트 문장으로 해서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하는 화면 나오고요. 이때 7번에 보시게 되면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scanf나 scanfs라는 함수를 쓰죠. 타입들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캔F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안 경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 보안 경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처리하고 가기 위해서는 2번 라인에 define을 해주죠. CRT에 secure, 보안에 no warning, 워닝이 뜨지 않게끔 해다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솔루션 탐색기에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명, 그 프로젝트 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숨겨져 있는 팝업 메뉴 중에 맨 아래에 속성이라는 게 나오죠. 속성을 눌러주게 되면 항목 중에 C++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선택하죠? SDL이라고 하는 항목을 NO로, 아니오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되죠. 자, 그 부분이 처리가 되어지면 스캔F 문장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스캔F 문장 들어갔고요. 7번 라인에. 그래서 정수형 타입으로 받기 위한 변환 문자 %d, 그리고 나서 그 값이 어디로 입력이 되어지나요? input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는데, 이때 앞에다가 뭘 넣죠? 예, 참조 연산이라고 하는 %가 들어가죠. 연산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조 연산에 해당되어지는 이 %가 어떤 거예요? 아까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으로 할당되어지고, 할당되어진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input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주소값으로 찾아가서 그 찾아가 있는 그 주소에 지금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입으로 저장되어져라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되어졌고요. 이제 연산식을 처리해야 되는데 9번에 보시게 되면 9번 라인에 result라고 하는 변수는 정수형 타입이에요. 지금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갔던 내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input num이라고 하는 애를 짝수 홀수로 해주는 방법은 나누기를 해서 나머지가 1이 나오면 그건 홀수죠. 나머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put num에
잉여 연산자죠. 나머지를 계산하는 2로 나눴더니 만약에 나머지가 0이면 리절트에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가 1이 생기거나 나머지가 생기게 되면 다시 리절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1번 라인에 만약에 리절트 변수 안에 대입되어져 있는 값이 0과 같지 않다면 느낌표는 나시고요. 이퀄은 같은 거니까 같지 않다면 0과 같지 않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번 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린트 문장에서 입력한 정수는 퍼센트지 10진수 나머지로 처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에는 아까 입력되었던 input num이 들어가게 되죠? input num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0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홀수로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else 문장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0과 같다면 else 문장으로 가서 입력한 정수 값은 짝수입니다 라고 해서 결론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if 문장에는 조건식이 들어가지만 else 문장에는 조건식이 안 들어가요. if else 문장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짝수 아니면 홀수 아닙니까? 그러면 짝수였을 경우에는 나머지가 0으로 처리되는 거고요. 만약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0이 아닌 걸로 처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if 문장, else 문장에서 짝수와 홀수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는 부분이 바로 짝수와 홀수를 처리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코드를 작성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거와 비교하시고 항상 주성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 앞에 꼭 먼저 설계하신 다음에 코드 작성하시고 주성문 넣으시고 실행화면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워드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 제시한 조건문이 3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문의 형태가 3개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다중 이제 if else 문장이 되어지고요. 바로 그냥 여러분들 가운데 부분 보겠습니다. if에 조건문이 들어갔어요. 조건문이 참이면 명령문 1을 수행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또 그래서 else if 문장이 또 들어갔습니다. 보통 아까 앞에서는 if 문장만 보셨고 두 번째로 보셨을 때가 if else 문장을 보셨는데 if 다음에 else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다중 조건문입니다. 그러면 if else에 또 그렇지 않은데 또 만약에 조건문에 의해서 참이면 명령문 2를 수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문장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에 또 조건문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 조건문에 들어가서 다시 명령문 3을 수행하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else 문장으로 떨어져서 명령문 4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계절이 봄이라면 명령문 1을 수행하죠. 꽃을 가꾼다 라고 하는 것이 맞났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또 이 계절 시즌이 여름이라면 하고 나서 명령문 2를 수행합니다. 수행을 한다 라고 하는 걸로 가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else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if 만약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시즌이 가을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을이라는 값을 만났어요. 그래서 추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맨 마지막에 else 문장을 나오는 눈을 치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중 if else 문장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분할 정복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정복하고 그게 아니면 또 다시 분할을 해서 정복을 하고 하는 divide and conquer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비교 항목이 많은 경우에 여러 번 중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전체를 실행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코드가 조금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읽기가 어려워지는 점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한 방법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이 3개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if else, if 문장을 쓰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요. 그냥 바로 예제를 한번 수행을 해서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자,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학생 점수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학생 점수를 입력을 하는데, 자, 오른쪽에 보세요. 92점이 갔어요. 92점이 가면 A학점으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85점이 갔습니다. 그럼 B학점이 나오면 되고요. 만약에 72점이 갔어요. 그러면 C학점이 나오면 되고요. 만약에 6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D학점으로 처리하면 되고, 만약에 55점이 나오면 F 처리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지금 여기 과제 내용에 보시게 되면 다중 if else 문장을 사용하고, 성적 산출 조건은 A가 90점 이상이면 90점 이상이면 A고요. 만약에 B가 나오게 하려면 80점 이상,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그 다음에 59점 이하가 되면 F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 if else 문장의 if else 문장은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잘 보시면 A가 90점 이상이면, 즉 90점서부터 100점까지가 어떻게 돼요? A가 되죠. 그럼 B학점이면 어떻게 되죠? 80점 이상, 89점 이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A 조건에 대해서 A라는 학점과 B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서로 조건이 서로 이렇게 물리게 돼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됩니까? 70점에서 79점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돼요? 60점에서 69점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A, B, C라고 하는 이 학점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 관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처리해 주는 게 바로 다중 if else 문장에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과제 4번에 여러분들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거하고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코드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성적 처리 프로그램, 학점 계산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자, 뭐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4번 라인 좀 봐줄까요? 예, 메인 함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5번 라인에 점수를 키보드로 입력을 받기 위해서 그 점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했어요. 점수라고 하는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6번이 있는데 이 6번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자, 학점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점수가 90점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결과값으로 출력을 할 때는 A학점, B학점, C학점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A, B, C, D는 전부 다 뭡니까? 문자예요. 근데 문자를 하는 것은 캐릭터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를 문자로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 앞에다 별표를 넣었어요. 이 별표란 얘기는 바로 뭐냐면, 뒷장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9장쯤 나올 텐데요. 포인터라고 하는 변수 타입이에요. 그래서 캐릭터에 별표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그레이드라고 하는 애가 문자형의 포인터 변수로 된 겁니다. 이 포인터는 저장되어지는 값이 다른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정수형, 그 다음에 문자형, 실수형, 그 다음에 부울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지는데, 이게 앞에다가 이렇게 변수에 자료형 타입이 들어가고 별표가 들어가서 포인터 변수가 되어지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나 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변수가 선언되는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그 장소가 할당되어지고 그 장소에 대한 주소가 할당이 되어진다는 얘기 했었죠. 그 주소 값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시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많이 활용이 되냐면 인베디드 프로그램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요, 아두이노를 가지고 아두이노 킷에다가 여러 가지 센서를 붙여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센서들이 있는데, 온도 센서, 습도, 그 다음에 조도 센서, 아니면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되어진 센서의 값들 가져올 때 여러분들이 조도 센서에 있는 것에 값을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도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조도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복잡해져요. 따라서 조도라고 하는 것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 그 다음에 습도라고 하는 것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에서 찾으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집에 말하자면
배송을 하나 보내야 되는데 물건을 온라인으로 쇼핑해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에 해당되어지는 물건을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떨렁 이름만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이 같은 곳에 사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겠죠. 근데 그 이름들 중에 다 다른 건 뭐가 달라요? 주소는 다르죠. 그럼 주소만 찾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배송이 가능하죠? 따라서 그때 쓰는 것이 바로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8번 라인에 먼저 화면에 출력을 해요. 학생 점수를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프린트 문장을 만나고 9번 라인에 스캔 F로 해서 키보드 입력을 점수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아까 문장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아까 했던 게 뭐죠? 입력을 받았던 것이 정수값이 양수냐 음수냐, 또 하나는 들어오는 입력값이 정수의 짝수값이냐 홀수값이냐, 이거 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9번 라인까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만 6번 라인만 좀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6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678이라고 하는 요 코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화면상에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면 지금 6번에 나와 있는 이 그레이드라고 하는 이 변수가 무슨 값을 저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에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모르는 거죠. 이 값은 근데 다 달라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에 해당되어지는 변수의 그 내용이 저장되어지는 거라서 이 메모리에 있는 주소값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문제는 11번 라인서부터 22번 라인까지가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11번 라인에 만약에 입력되어지는 점수가 90점 이상이냐, 그러면 밑에 그레이드 A 학점이라는 문장을 실행하면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근데 만약에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80점 이상, 그 다음에 if 문장의 점수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얘하고 얘하고가 조건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2번 라인에 A 학점을 찍었던 조건 11번 라인에 90점 이상에서 요거 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89점까지고 13번 라인에 80점 이상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그 90점이라는 조건과 80점이라는 조건이 if else 문장에 같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라인 보죠? 점수가 많이 그럼 70점 이상이냐 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13번 라인과 그 조건이 같이 연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C학점을 찍으려면 90점 이상, 70점 이상이고 79점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점은 안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17번 라인에도 만약에 60점 이상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어디까지냐면 69점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60점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19번 라인은 S 문장을 만나서 F 학점으로 해서 그냥 점수가 처리가 되어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입력된 점수를 조건식으로 결과 학점을 처리하기 위한 다중 if else 문장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1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19번 라인까지의 if else, 그 다음에 그 안에 if else의 if 문장, 다시 else 문장인데 다시 if 문장, 17번 라인에 else 문장인데 다시 if 문장, 이 문장들이 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코드하셨던 내용하고요, 지금 여기 제가 제공해드린 코드하고 서로 항상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주성문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처리해 주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순서대로 먼저 그리셔야 되겠죠. 순서대로 그려서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조건문 중에 if 문장, if else 문장, 다중 if else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셨죠?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서 실행 문장을 선택할 때 선택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if문은 조건식에 의해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이때 참이된 결과값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값을, 다른 어떤 문장을 수행하시면 되죠. 세 번째, if else 문장은 조건문에 의해서 참인 내용들을 if에 선언되었다, if 바로 밑에 실행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거짓일 경우에는 다른 내용을 처리하시면 돼요. 즉 if else 문장에서 무조건 조건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if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면 바로 if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수행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문장을 수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다중 if else 문장인데 if else 문장 다음에 바로 또 if else 문장이 또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조건식이 3개 이상이었을 경우에 하나의 값을 선택할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if 조건식 들어가고 실행문이면 조건식이 참이면 그냥 실행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거짓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만약에 두 번째 if else 문장에서는 if 다음에 조건식 들어가고요. 참이면 실행문을 바로 실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else 문장을 만나서 실행문 그 밑에 있는 else에 있는 실행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중 처리문 안에서는 if 조건식이 첫 번째 들어가면 참이면 실행문 들어가고, 그런데 else 문장에 다시 if 문장을 만나서 if의 조건식을 따져서 참이면 바로 실행문 떨어지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문장으로 내용이 선택이 돼서 실행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분도 여러분도 이거 꽤 많이 사용합니다. 내용 많이 사용하니까 항상 아까 과제에서 하셨던 과제 3번과 4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이번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요, 앞에서 여러분들 if 문장 나오고 else 문장 나왔는데 다시 else 문장에서 if 문장 또 만나서 다시 조건식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else 문장을 만났는데 또 다시 if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중첩의 조건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if문을 중첩해서 사용하게 되면 한번 꼭 만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if문을 중첩해서 사용할 때 뒤따르는 else의 위치가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위치 케이스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위치 케이스문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없어요. 순서대로 바로 한번 볼까요? 자, 스타트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건으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케이스 1번이면 그냥 바로 실행문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데 케이스 1번이 아니에요. 폴스 값을 만나면 케이스 2번으로 갑니다. 그럼 케이스 2번에서 만약에 참이면 실행문장 명령문 2번으로 가면 되고요. 근데 케이스 2번도 아니에요. 그럼 다시 폴스 값을 만나서 케이스 3번으로 갑니다. 근데 케이스 3번에서 다시 true 값이면 명령문 3으로 가면 되지만, 만약에 그게 폴스 값이면은 다시 디폴트 값으로 가요. 그러니까 즉 케이스 1, 2, 3도 아니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처리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스위치 케이스 문양이에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만약에 케이스 1번은 if 문장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else, 근데 다시 if 문장을 하게 되면 케이스 2번으로 가고요. 근데 else 문장인데 다시 if 문장을 만나게 되면 케이스 3번으로 가고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럼 else 문장처럼 해서 디폴트 문장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 else 문 안에서 else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애매모호한 과정들이 혹시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든 게 바로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제 맨 왼쪽입니다. 스위치라는 문장에 조건문이 들어가요. 조건문이나 아니면 어떤 상수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수값이 케이스 1번에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명령문 1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 앞에서 저하고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어 문장에 보이시게 되면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이 있고 분기문이 있다. 그래서 분기문 중에 브레이크문 들어가 있는 거 보셨나요? 네, 브레이크문이 들어가요. 즉 조건문에 스위치 문장의 조건문이 케이스 1번에 만약에 참이다라고 하게 되면 케이스 1번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켜버려요. 따라서 이 브레이크문은 지금 이런 그 스위치 문장이나 아니면은 if else 문장이나 반복 문장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케이스 1번이 아니면 이제 어디로 가요? 케이스 2번으로 가죠. 그래서 명령문 만약에 참이면 케이스 2번에 있는 명령문 2를 수행하시고 그냥 브레이크문으로 해서 끝나면 되고요.
근데 케이스 2번이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러면 디폴트에 있는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서 명령문 4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문에서 이제 전체 프로그램이 종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바로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겁니다. 순위에 따라서 상금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왜 복권 있죠? 로또 같은 것들 1등이면 얼마, 2등이면 얼마, 3등이면 얼마, 4등이면 얼마 이런 것처럼요. 자, 해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자, 3번 라인에 메인으로 시작했고요. 4번 라인에 순위 값을 받아들이기 위한 랭크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m은 상금이겠죠? 말하자면 자, 랭크가 변수가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랭크에 2라는 값을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2라는 값으로 대입을 시켰어요. 아직 상금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C 언어에서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변수 안에다가 어떤 값, 어떤 특정된 값을 대입을 시키지 않게 되면 그 변수 안에는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다른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쓰레기 값을 가지고 나중에 연산을 처리하게 되면 원하는 결합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변수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초기 값을 항상 대입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항상 대입을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자, 6번 라인에 볼까요? 자, 스위치 문장 나왔고요. 만약에 랭크가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4번 라인에 보게 되면 랭크가 2죠. 자, 만약에 랭크가 들어오는데 랭크의 값이 케이스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랭크의 값이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9번 라인에 m이 300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문장의 브레이크로 해서 끝나면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랭크가 지금 2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11번 라인에 케이스 그럼 2냐 했더니 랭크가 2죠? 그러면 M은 200이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3번, 케이스 3번이나 디폴트 문장으로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M에 해당되어지는 200이 그냥 바로 처리가 되면서 브레이크 문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22번 라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린트 문장에 M이 얼마였어요? 지금 케이스 2니까 200이죠. 그래서 처리가 되어지고 화면에 보시게 되면 결과값 오른쪽 뷰 콘솔 창에 보시게 되면 M이 200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거죠.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스위치 케이스 문장은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조건에 해당되어진 조건 어떤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건식은 정수식만 사용합니다. 여기 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케이스문은 뭐가 포함이 되죠? 브레이크문이 필요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케이스 1번이나 케이스 2번에서 이게 두 개의 조건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애매모호하죠. 따라서 만약에 해당되어지는 케이스의 값이 참으로 조건이 맞아지게 되면 그 다음 케이스 문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기 위해서 브레이크문을 쓰게 돼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브레이크문이 안 들어가게 되면 케이스 1번 하고 난 다음에 케이스 2번 하고 다시 케이스 3번 하고 디폴트까지 다 수행을 해서 결합값을 출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활용해야 될 것은 여기 스위치 케이스 문장 안에 정수식은 정수형이나 상수나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수식을 사용할 때는 결과값이 정수로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케이스 값 안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상수식이나 혹은 정수값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고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어떠신가요? 앞에서 배우셨던 다중 if else 문장을 쓰시는 거와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썼을 때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짐을 보실 수 있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f else, 다중 if else 문장을 써서 좋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에 맞는 게 있고요. 스위치, 그 다음에 케이스 문장을 써서 그 프로그램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 해당되어지는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실 때 지금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과제를 제출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과제의 제목이 뭐냐면 계절에 매핑되어지는 알파벳을 입력을 하여 선택한 계절별 메시지를 출력하는 내용이에요.
자, 말하자면 이제 어떤 특정된 입력값을 넣게 되면 그 입력값에 따라서 어떤 계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때 프로그램 설계는 스위치 케이스므로 선택한 계절별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설계하셔야 될 게 있죠, 여러분들. 계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만약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외에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예외 처리 문장을 줘서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해당되어지는 입력이 처리가 되어지는 알파벳 매핑은 어떻게 될까요? 자, 봄은 보통 우리가 키보드 입력을 하게 되면 대문자로 입력을 하기도 하지만 소문자로 입력을 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자면 A가 있고 A가 소문자가 있고 A가 대문자가 있는데, 만약에 A 소문자와 대문자 A를 서로 구분한다라면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스몰 a와 라지 a는 같은 걸로 보니까 이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를 처리해 주셔야 되죠. 따라서 봄, 라지 a나 스몰 a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는 메시지가 떨어지게끔 해주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입력값이 s나, 그러니까 대문자 s나 스몰 s 영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메시지는 시원한 계곡을 즐기는 계절로 들어가고요, 나오고요. 가을은 영문자의 대문자 D나 혹은 영문자의 소문자 D가 들어오게 되면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계절이 나오게 되고 메시지로. 자, 겨울은 영문자의 대문자 F나 아니면 소문자 F가 들어왔을 때 메시지가 새하얀 눈이 덮인 스키의 계절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ASDF라고 하는 이외에 어떤 그 알파벳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과값을 한번 볼까요? 밑에 아랫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미리 먼저 떠요. 사용자 UI 화면을 이제 먼저 뜨는 거죠. UI란 유저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들이 먼저 편의성에 그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바로 UI 환경이죠. 자, 따라서 봄을 선택했을 때, 여름, 가을, 겨울을 선택했을 때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넣어줬습니다. 해서 만약에 오른쪽 보세요. 좋아하는 계절에 해당되어지는 알파벳을 제가 D로 했어요. 그랬더니만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선택한 계절은 가을이고, 이때 메시지는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계절이라고 해서 가을을 선택했을 때의 알파벳 매핑과 그 다음에 선택한 계절의 값이 이렇게 결과로 출력되어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설계에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해서 선택한 계절별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미리 먼저 여러분들이 설계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이와 같은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바로 뭐예요? 순서도죠. 순서도를 그려서 케이스 1번이었을 때 봄, 케이스 2번이었을 때 여름, 케이스 3이었을 때 가을, 케이스 4였을 때 겨울, 그 밖에 디폴트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였을 경우에는 예외 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 그리시고 코드 작성하시고 주소문 처리하고 그 다음에 빌드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콘솔 뷰에서 실행 화면을 캡처해서 숙제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제 5번에 해당되어지는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앞에 과제에 해당되어지는 답 코드를 이렇게 미리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리는 코드하고 비교해 보세요. 코드는 약간의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발자의 어떠한 그 설계 방법에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가 바뀔 수가 있어요.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들,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부분들은 유사할 수 있죠. 그리고 해당되어지는 결과값들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 과정에 코드를 하는 가운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들이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방법은 이렇구나. 또 다른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네 라고 해서 서로 좋은 장점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해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냥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것만 보시게 되면 어, 이게 별로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서 흥미나 아니면 발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제공해 드리는 내용들로 해보시면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메인 함수 4번 라인이요. 메인 함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라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과 매핑되어지는 어떤 그 문자를 알파벳을 입력을 받아서 그 알파벳을 여러분들이 조건문에 넣어서 그 조건문에 참이면 그 조건문에 참인 실행 문장을 이제 출력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순서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에 대한 알파벳을 입력을 받기 위해서 5번 라인에 캐릭터 데이터 타입으로 시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UI 화면부터 먼저 만드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지금 제가 여기 결과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결과 화면도 여러분들이 먼저 손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어지는 입력되어지는 알파벳을 이렇게 넣어라, 입력을 해라 라고 해서 뜨는 거죠. 그래서 7번, 8번, 9번, 10번 라인에 프린트 문장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어지는 알파벳, 대문자나 소문자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고요. 11번 라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절에 해당되어지는 알파벳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단을 먼저 UI 화면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12번 라인에는 입력값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예, 입력값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돼요? 스캔F 함수죠? 아까도 입력은 스캔F나 아니면 스캔F S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캔F 함수를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안 경고가 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번 라인에 CRT에 보안 Secure에 워닝이 NO 뜨지 않게 해다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드셨죠. 그 프로젝트명, 그러니까 솔루션 탐색기 오른쪽에 가서 프로젝트명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속성 나오고요. 속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 항목 중에 C 하고 C++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보게 되면 SDL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그 SDL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음, 아니요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보안 경고가 뜨지 않아요. 그 점 꼭 기억하세요. 자, 14번 라인에 그러면 입력을 받습니다. 스캔F로에서 입력을 받는데 입력을 받을 때 입력받은 시즌이라고 하는 알파벳 값이 16번, 17번 라인에 대문자 A던, 그 다음에 영문자, 소문자 A던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참이면 1번이죠. 18번, 19번 라인으로 가서 선택한 계절은 봄입니다. 그리고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봄이니까 여름, 가을, 겨울 이쪽으로 안 가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20번 라인에 브레이크 문으로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22번, 23번,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영문자에 뭐 대문자 S나 아니면 소문자 S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24번, 25번 라인을 선택을 해서 선택한 계절은 여름입니다 라고 하고 메시지가 시원한 계곡을 즐기는 계절이라고 메시지 뜨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문으로 해서 그냥 끝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 3번 영문자의 D 혹은 소문자의 D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가을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 찍고요. 그게 아니라면 4번으로 가서 케이스 만약에 영문자의 대문자 F나 소문자 F를 만나게 되면은 36번, 37번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 찍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으로 끝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즉 A, S, D, F 소문자까지 포함해서 이 글자 외에 다른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디폴트로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41번, 42번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를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결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예,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스위치 케이스문은요, 정수값에 따라서 실행 문장을 선택하기 좋은 구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범위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다중 if else 문장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성적 입력받는 값이 90점이면 A, 그 다음에 B면은 뭐 80점, 70점이면 C,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범위를 선택하는 것은 다중 if else 문장을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과 같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인 경우에는 정수값에 따라서 실행 문장을 선택하기에는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 문장의 또 다른 과제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과제는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계산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4칙 연산만 할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연산을 수행을 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프로그램 설계는 스위치 케이스 문장으로 해서 4칙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칙 연산을 정의를 하셔야 되죠. define을 먼저 하셔야 돼요. 표에 한번 보실까요? 자, 덧셈 연산은 연산자가 더하기예요. 입력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10 플러스 5 하게 되면 실행 결과값이 15로 나오고요. 뺄셈 연산은 지금과 같이 마이너스 연산자죠. 그래서 입력 예시가 10 마이너스 5는 5 이렇게 들어가게끔 처리하는 거예요. 곱셈 연산은 마찬가지로 곱하기 연산 들어가고 10 곱하기 5 해서 50. 나누기는 나누기 연산자 쓰면 되고 10 나누기 5 하게 되면 결과값이 2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밖에 예외 처리는 기타 연산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잉여 연산자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잉여 연산자는 허용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거죠. 따라서 결과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아요. 메시지가 먼저 뜹니다. 두 개의 정수와 연산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를 든 거죠. 아, 입력은 이런 식으로 해라. 즉 10 더하기 5는 이렇게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라 해서 그 오른쪽 화면 결과 화면을 콘솔 뷰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10 곱하기 5를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빵 쳤더니만 입력 들어갔던 식 10 곱하기 5는 50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하셨던 입력되어지는 알파벳에 따라서 계절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나 연산식을 넣어서 그 연산식에 해당되어지는 결과값이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거나 스위치 케이스 문장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다만 스위치 케이스문은 정수값에 따라서 실행 문장을 선택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범위로 쓰시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다중 if else 문장을 쓰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어떤 게 스위치 케이스 문장으로 쓸지, 어떤 것이 if else 다중 if else 문장을 쓸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먼저 설계를 하시고 코드를 작성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과제 6번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내용과 제가 제공해드리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라인에 메인 함수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 5번 라인에 두 개의 정수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연산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자, 인티저 값으로요. 자, 뭘 받아들였냐면 num 하고요. 숫자 1번, 그 다음에 num 2번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그 다음에 곱한 값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수죠. 다만 6번에 있는 것이 이게 나누면은 뭘로 가나요? 정수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뭘로 나오죠?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실수값으로 나오니까 여기 디비전이라고 하는 변수만 실수형 W형으로 놓고요. 플러스 더한 값, 그 다음에 뺀 값, 차,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곱한 값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수형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7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죠. 문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전부 다 OP라고 하는 이 변수는 연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9번에 프린트 문장에 의해서 두 개의 정수와 연산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 얘를 써놨어요. 10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10번 라인에 스캔F 함수 썼고요. 그래서 세 개의 값을 받아들여집니다. 세 개죠. 첫 번째 정수값, 그 다음에는 연산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숫자. 그러면 첫 번째는 num 1번,
정수값 넘 1번. 그 다음에 %C가 바로 뭐예요? 연산자죠. 연산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넘 2라고 하는 부분이 %D. 근데 그 옆에 보게 되면 사이즈 어브라고 해서, 예, 사이즈 오브도 연산자예요. 연산자인데 그거는 변수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10번 라인에 스캔F S를 쓸 때는 앞에서 스캔F를 썼을 때는 들어가는 인자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변환 문자 %D 아니면 %C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연산자에, 뒤에는 그 키보드에 의해서 저장되어지는 변수의 주소, 참조 해서 %의 주소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변수명. 그런데 만약에 %S를 쓰게 되면 하나를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의 오퍼레이터, 즉 연산자에 기억되어지는 값, 문자,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2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연산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가니까 12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스위치 문장 나오고요. 여기에 조건이 뭘로 들어갔나요? 연산자가 들어갔잖아요. OP가. 이게 더하기냐, 빼기냐, 나누기냐에 따라서 만약에 14번 라인에 플러스라고 하는 애가 들어오거든. 캐릭터입니다. 문자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싱글로 찍었죠. 아까 숫자로 들어갈 때는 싱글로 안 찍었어요. 예. 자, 케이스 플러스면은 5번에 15번 라인에 플러스라는 변수는 뭘로 대입시켜요? num1과 num2를 더해서 플러스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고 16번 라인에서 어떻게 돼요? %d, 그 다음에 첫 번째 num1번, 그 다음에 %c 연산자, 그리고 나서 %d, 그 다음에 두 번째 num2라는 걸 찍어서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값 플러스에다가 값 넣은 값을 찍어라 라고 해서 16번 라인에 그 더하기 연산에 해당되어지는 수식과 값이 출력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 밑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브레이크문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9번 라인처럼 이번에는 케이스가 10-5 해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연산자가 들어오게 되면 20번 라인에 차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첫 번째 들어온 정수, 두 번째 들어온 정수를 빼서 그 값을 차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21번 라인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들어온 값 빼기 두 번째 들어온 값은 해놓고 나서 차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찍고 브레이크문으로 끝나면 되고요. 순서 1, 2, 3, 4, 5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곱하기가 들어오게 되면 6번이죠. 동그라미 6번. 예, 만약에 곱하기 연산자가 들어오게 되면 25번 라인에 있는 multiply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정수 1, 정수 2를 곱해서 그 곱한 값을 multiply에다 넣고 26번 라인 프린트 문장을 출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9번에 이제 7번이죠. 예, 나누기 연산자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디비전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이때 형변환이 들어갔습니다. 예, num 1번하고 num 2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정수형 타입이죠. 정수형 타입을 디비전은 뭐예요? 실수형이니까 형변환을 시켜준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거는 플로트로 해놨네요. 예, 플로트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짜리고요. 그 다음에 더블은 몇 바이트예요? 8바이트짜리예요. 그리고 플로트는 소수점이야. 예, 6자리 보통 나오는데 실수형 같은 경우는 그 배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제가 일부러 7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하라고 만들었고 31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찍을 때도 %F라고 찍었죠. 그리고 %LF로 찍어 보시고요. 31번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숫자 그리고 나누기 연산자 그리고 두 번째 숫자 들어가서 %F라고 썼어요. 보통 우리가 LF 쓰죠. 그리고 만약에 소수점 첫째 자리가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1 LF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F로 썼습니다. 그럼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하시고 꼭 그 내용에 대해서 주성문 처리하시고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34번은 그 외에 별개의 연산자가 들어오게 되면 35번과 36번 라인을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 모드에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지면 코드가 굉장히 간결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배우셨던 제어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f문의 중첩문은 if문 안에 실행문으로
if를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장을 수행하시면 되죠. 두 번째, 스위치 케이스 문장은 조심하셔야 돼요. 정수값으로 실행할 문장을 결정해서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건식으로 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에는, 즉 범위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스위치 케이스 문장보다는 다중 if else 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세 번째, 브레이크문을 쓸 때는 보통 어떻게 돼요? 중간에 케이스 문장을 만나서 그 케이스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참이면 그 케이스의 실행 문장 수행하고 그 밑에 있는 케이스문을 실행하지 않아도 되죠. 만약에 케이스 문장을 빼게 되면은 케이스 문장들을 다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브레이크문을 생략할 때는 설명과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케이스 문장에서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 우리가 디폴트 문장을 쓰는데 디폴트 문장은 블럭 어디 안에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디폴트는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해서 예외로 처리되는 부분들을 처리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에 나왔던 과제, 예제 같은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하셔서 이번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들도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서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